정시의 사주명리 302강부터는 다가오는 내년도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여 간목 1강부터 개수 1강까지 각 일간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주라는 원래 8글자 전부를 보아야 하지만은 여기에 필요한 운세는 그 8글자 중에서 일간과 띠의 2글자만으로 이민년을 추명하는 것이기에 혼동과 다소 가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띠를 태어난 월로 대입해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그 해에 일어나는 스토리 중의 극히 일부이며 또는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상이할 수도 있기에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2년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의 갑일에 태어난 사람, 즉 갑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올해 신축년과 이민년의 큰 어떤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축년의 기운은 언 땅 위에 얼어있는 땅 위에 박힌 송곳과 같아서 축은 얼어있는 땅이고 신금은 또 얼어있는 땅 위에 박힌 송곳입니다. 송곳과 같아서 적당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모든 것이 예민하게 작용하고 또 관용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다소 멀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2년 이민년은 이러한 예민함을 감추거나 임수이기 때문에 감추거나 완전히 눌러서 사장시켜 버리면서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임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기 위한 한 해라서 내 외적 분위기와 그리고 실물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 외적 분위기와 그리고 실물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인년에서 이 임수입니다. 임수는 만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목을 만나면은 새로운 일거리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활용하는 방법과 좀 더 나은 방법과 깊이 있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임수는 모든 것을 흔적 없이 소멸시키거나 해수의 또 임수는 큰 물에 비교한 거죠. 모든 것을 흔적 없이 소멸시키거나 감추는 것으로서 임목을 만나서 그 희기가 좋고 나쁨의 작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 임인년의 임목의 호랑이는 임인년에서 이 인목입니다. 지지에 있는 임목은 호랑이입니다. 임목의 호랑이는 무엇이든 거침없이 과감하게 돌진할 것 같지만은 임수의 10년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의 깊은 물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를 발현시키어 무엇이든 지사 선택하는 경향이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버림받고 떨어진 것은 회복할 길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나 멀어져서 탈진하기 전에 완전히 자기가 끝나기 전에 삶을 위하여서 모사가 많은 한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간목 일간이면서
임수나 개수가 없는 경우에 이민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만학으로 늦게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교에 등록하여 만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학이나 유학을 원하는 경우는 복학하기도 하고, 물을 건너가 유학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또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권위와 권력을 원하는 사람에게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출마를 결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목일간이면서 명식 내에 임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것이 헛되이 돌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계획하거나 행하여 오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있는 경우는 이민년은 주위의 도움을 얻는 기회이며, 설령 부족하여 미루어 오던 일들도 탄력을 받아서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인계수가 없는 경우와 그리고 인계수가 있는 경우, 임수가 있는 사람 또 개수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간목일간이면서 범띠의 경우는 범띠의 경우는 성급함을 자제하는 여유가 필요하며, 간목일간이면서 토끼띠는 주위의 도움을 얻는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뱀띠에게는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매일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말띠는 새로운 일거리에는 심중을 기해야 하고, 양띠나 소띠에게는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를 잘 살려서 일부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즉 2022년 이민년이 될 것입니다. 간목일간이면서 용띠의 경우나, 용띠는 진년에 난 경우나, 그렇지 않다면 또 음력 3월입니다. 음력 3월에 난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용띠의 경우는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일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만은 경쟁을 해야 하기에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목일간이면서 원숭이띠의 경우는, 원숭이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7월이 되겠습니다. 음력 7월이 되겠습니다. 음력 7월에 난 경우는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일이라도 잠시 덮어버리고 새로운 일거리의 시도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새로운 일거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남녀에게는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정년기라면 혼인이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쉬워서 학업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의 변동이 많은 한 해로 이전하거나 또 이사가 많은 해입니다. 특히 운전으로 인해서 신상에 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목일간이면서 닭띠, 즉 닭띠이거나 8월에 난 사람입니다. 음력 8월에 난 사람입니다. 경우는 미취업자는 취업이 가능하고, 또 직장에서의 승진수도 있기도 합니다. 정년기라면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성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주변에 형제들이 떠나가기도 하며 자기의 삶을 위하여 매진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전하기도 하고 이직, 전직하기도 하며 전직이 아니라도 출장을 멀리 가거나 또 별리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갑일에 나서 갑목일간으로서 임인년 2020년 개띠의 경우입니다. 개띠의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음력 9월에 난 사람도 포함하겠습니다. 음력 9월에 난 사람입니다. 개띠의 경우는 음력 개띠나 9월생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거리로 동분서주해지고 연말의 결산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들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입찰 등이나 납품업 등에서도 불리할 공산이 크기에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이든 토지이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할 때는 마음에는 무리를 좀 할까도 생각해 보지만 힘에 버거운 물건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비수도 예상되기에 그냥 양보하고 넘기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에는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갑목일간이면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거나 음력 10월생입니다. 10월 달에 난 사람의 경우는 오래 묵고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해결의 기미를 보이게 되고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도 하며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묶였던 오다가 있다면 일의 진척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거리를 위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 개발해온 과제가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활발히 진행되어 온 과제와 사업 및 장사는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갑일에 나서 갑목일간인 경우입니다. 갑목일간이면서 쥐띠의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음력으로 11월생입니다. 11월생입니다. 음력 11월생의 경우는 타인과 경쟁하거나 다투는 일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계획한 일은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만 이미 시작한 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서 침체 상태에 접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불임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착상을 시도해 보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주거지 이전을 꿈꾸던 가정이나 개인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자리 이전이나 변동이 있기도 하고 동료와의 전별이 있기도 합니다. 이리저리로 바쁜 한 해이며 많은 일거리로 인해서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에 특히 대운에서 축을 벗어나고 연로한 경우는 반드시 건강에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봄철에 난 경우에는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지만은 여름철에 난 사람은 일치월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난 사람은 일이 혼돈되어 주의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절에 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아직까지는 한 해를 더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02강으로 갑일에 난 사람 갑일간의 2022년 임인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3강은 을목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